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11월 9일 토요일 늦은 출근길입니다. 오랜만에 좀 늦게 나갑니다. 아이들하고 오전에 이렇게 있다가 나가는데 우리 4살 막내딸이 아빠 가지 말라고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삶이 그런 게 행복인 것 같아요. 애를 늦게 낳으면 그런 행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가다가는요, 최근 가산 디지털 단지에 굉장히 설왕설래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토지주가 굉장히 고민하고 많이 딜을 했던 양지사, 대한민국의 다이어리의 대표주자 양지사 부지가 팔렸습니다. 5,000평 정도 되는데요. 그게 한 1,700억 정도에 팔렸네요. 단순하게 이렇게 1,700억의 땅이 하나 팔린 거에 대해서 이슈가 아니라 이 양지사 부지가 팔림으로 인해서 가산 디지털 단지의 분양 시장에 이렇게 분명히 영향을 끼치는 게 상당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직 가산 디지털 단지는 이제 사실 큰 토지가 사실상 많지 않아요. 역세권에 가까워 있는 쪽에서 큰 토지가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 리먼 사태가 터지고 났을 때 그때는 역세권에 3,000평, 2,000평, 3,000평, 4,000평 이 정도 대 토지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좋은 토지들을 먼저 선점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역세권의 토지가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지금 2019년 시장에서는 사실 그런 역세권의 토지들이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역세권이 아닌 B급 토지들에서 개발이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토지 또한 다 작은 평수들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큰 평수에 대한 이렇게 선호, 그 다음에 큰 평수에 대한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하면 기업체들이 좋아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목말라 있었던 시기였었는데, 이제 그거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지금 사실상 삼성물산 부지 현대퍼블릭이 준비가 되고 있었었는데, 사실 현대퍼블릭은 역세권이라고 보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았었죠. 그거를 부지가 없기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설왕설래 했던 것이 있었었는데요. 거의 그거가 지나고 난 다음에 SG 세계물산이 이제 토지가 팔려서 이제 분양을 준비하고 있어서 거기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보고 있었었는데, 가산 디지털 단지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양지사는 눈여겨보고 있었던 부지였습니다. 예, 그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도 200m, 300m 밖에 안 되는 입지고 부지가 되게 반듯해요. 가산역 바로 앞에 SKV1W하고 거의 흡사하다가 보시면 됩니다. 그보다 토지도 좀 더 크고 이렇게 가로로 길게 늘어져 있는 것도 아마 설계도 거의 SKV1W하고 비슷하게 갈 확률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지금 1,700억, 대략 제가 보니까 3천만원 중반대 정도의 토지가 팔렸습니다. 드디어 가산동에도 이제 토지가 3천만원이 이제 완전히 공식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3,400만원 정도를 잡는다고 치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식산업센터를 지으면요, 3,400만원을 용적률로 봤을 때 지금은 최대 용적률로 뽑아서 건물을 지어야만 마진이 남기 때문에 한 8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8배. 그러면 3,400만원 나누기 한 8 정도를 해보면 한 평당 한 토지값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쉽게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그 건물을 짓는데 분양가에 토지가가 기본 원가로 지금 들어가는 게 400만원이 기본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400만원. 그 다음에 그 정도 건물을 이제 지으려면 대기업들이 요즘에 또 큰 브랜드로 들어오게 되면 요즘에 건축비가 한 450억입니다. 기본적으로 850만원이 토지하고 건축비에서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850만원이. 그러면 이 850만원에서 이제 PF 이자 줘야지, 부장 대행 수수료 줘야지, 광고비 써야지, 뭐야지, 이 부대 비용이 또 제가 봤을 때는
한 2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럼 850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하면 사업 시행자가 자기 마진 없이 기본적으로 팔아야 될 금액이 1,050만 원이 평균가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편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저기 3,400만 원 부지는 얼마에 팔아야 되느냐? 답은 뻔합니다. 답은 뻔해요. 아마 한 1,300, 400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공장으로 1,300, 400 정도 나와야 되고, 이제 근생이 그나마도 부지가 크기 때문에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을 좀 커버를 해주겠죠. 이 전략을 어떤 식으로 짜느냐가 이제 저 사업의 성패가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 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게 아니고, 저 양지사가 나옴으로 인해서 저거를 기다리는, 그 다음에 양지사가 지금 또 양도도 다 해놨고 명도도 다 해놨거든요. 아마 잔금만 치르면 제가 봤을 때 사업은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인허가 진행 과정만 뺀다고 치면 제가 봤을 때 뭐 내년 중반기 정도면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거를 몇 개월 기다렸다가 양지사를 분양을 받지, 지금 상태에서 쉽게 얘기하면 그 세계물산, 그 삼성물산 부지나 SG 세계물산 부지나 이쪽이 생각보다 인기가 떨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산동에 분양하고 있는 물건들이 더 고전해 버릴 상황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굉장히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시사하는 바라고 봅니다, 저는. 이 원탑에 극강의 부지가 하나가 나와버렸어요, 가산동에. 근데 지금 가산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 부지가 하나가 나옴으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어려운 상황이 가산 디지털 단지에 좀 이걸로 인한 파급 효과가 상당히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저께 공시가 나와서 이 양지사 부지가 정확하게 팔렸다라고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이 가산 디지털 단지의 시장이 어떤 영향으로 갈 것이고, 앞으로 가산 디지털 단지는 어떻게 될지 사실은 좀 어느 정도는 예상은 되지만은 이걸로 인해서 참 많은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공시를 또 오픈한 시점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이러니합니다. 객관적으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그 양지사 부지는 팔릴 수 있는 지역인데, 과연 이제 그 정도 가격을, 그렇게 고가의 가격을 주고 토지를 매입해서 과연 성공해 낼 수 있을까? 이 분양가가 인식이 될 수 있을까?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인식이 될 수 있을까? 요것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고요.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요즘에 참 흥미진진한 것들이 많습니다. 전혀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사실은 예상대로 안 가는 경우도 많지만 예상대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걸로 인해서 어떤 파급 효과가 날까? 분명히 가산 디지털 단지는 뭐 굉장히 넓지만 또 의외로 동네가 좁은 동네이다 보니까 의외로 이런 소문이 금방 나고, 이 부동산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좌우하는 동네이다 보니까 또 여기가 의외로 또 부동산들에 의해서 또 다른 이런 모습을 보여버릴 수도 있고, 아무튼 재밌는 상황이 좀 벌어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번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고, 또 한번 상황을 한번, 가산 디지털 단지 상황을 한번 같이 한번 봐보시죠. 그러면 의외로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밌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 같이 한번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마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말 평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또 가족과 행복하게 보내시고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